초대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귀왕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대담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복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12일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이에 따라 복 위원장님 모시고 선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공직선거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이번 대담에서는 정치인 복귀왕으로 주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선거 관련 대담은 인터넷판에 실을 예정이니까요. 독자 여러분께서는 인터넷판 인터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찾아오신 거죠? 네, 이 천안 지하상가에 이렇게 예쁘게 꾸며진 스튜디오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요. 아담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아주 이쁩니다. 자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질문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근황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근황이지만 일단 4년 전에 총선에서 안타깝게 패배를 하시고 이후에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펼치셨잖아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제가 564표 차이로 졌어요. 맨 마지막에 선거를 3일 앞두고 모 인터넷 언론에서 제가 검찰에 고발됐다라는 가짜 뉴스를 작성을 했고 그 가짜 뉴스를 상대방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퍼날랐죠. 그러면서 방어할 시간도 없이 제가 석패를 했는데 그 또한 반칙이 있어도 반칙을 이겨내는 것이 훌륭한 축구 선수도 그렇잖아요. 파울도 피해가고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저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4년 동안 전반기에는 이제 국회의장이 계시고 의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이제 차관급인데요. 그 비서실장으로 1년 반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21대 국회에 사실상 전반기에 대한 여야의 어떤 갈등을 조율하고 국회 일정을 짜고 하는 것들을 실무적으로 제가 좀 총괄을 해서 일을 뭐 정신없이 했던 기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 때는 이제 나와서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TV의 그 민주당 쪽 패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지난 한 2년여 가까이는 그 민주당을 대변하는 정치 패널로서의 활동과 동시에 이제 충남 도당위원장직을 맡게 돼서 충남 전체의 그 대선에서 패배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민주당 당원들을 하나로 좀 모아내고 희망을 만들어내고 하는 역할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보통 낙선되고 나면 힐링을 하고 재충전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재충전의 시기라기보다는 정신없이 일하는 4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굉장히 굵직하게 바쁘게 지내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뵙는데요. 정치인 복귀왕으로서 가장 기여했던 경력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글쎄요. 저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백도 있고 돈도 있고 똑똑해야 되고 근데 저는 별로 다 그런 게 없어요. 다만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에게 열광했던 청년, 그 청년이 내 고향 아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운동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안타까워서 그래도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청년단체 주요 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해서 저를 지역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에 저는 그것이 정치인 줄도 모르고 덜커덕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 개인한테 가장 많이 남는 그 어떤 정치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 아산시 선거대책위원장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많이 남는 그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정치의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7대 국회에 당선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선거 경험이 미숙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선거법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미세한 것들에 대한 부주의함 때문에 제가 임기를 다 못 채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또 정치를 떠나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시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왜 평가를 못 받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서울시장, 충남도지사, 제가 살고 있는 아산시장까지 모두가 다 다른 당 소속 단체장들이었어요. 국정에서 어떤 성과를 내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오히려 좋은 성과는 그 단체장의 성과로 좀 변질되어 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열정을 많이 갖고 계셨던 그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좀 받들어서 2010년도에 국회의원이 아닌 이제 시장으로 도전을 하게 됐고 그때 또 우리 시민들께서 당선을 또 시켜주셔서 8년 동안 아산 시장으로서 정확히는 뭐 7년 반 조금 넘는 그 기간인데요. 열심히 일했고 보람 있었던 시간 그러면 아마 제가 나중에 어떤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그 8년간의 시장으로서 일했던 그 기간만큼 보람 있는 시간은 다시 찾기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었습니다. 정말 단계를 밟아서 복귀형 위원장님 이름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정치를 성장하면서 걸어오신 것 같습니다. 복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산시장을 지내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민산 8기 박경기 아산시장 출범 이후에 아산시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위원장님 견해 궁금합니다. 안타깝죠. 속상합니다. 저는 벌써 이제 전임 시장이 됐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이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를 들으면 괜히 좋아요. 저의 칭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임 시장이 뭐 대놓고 이래라 저래라 이거 잘못했다 이거 뭐 어렵죠. 이거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고 해서 정말 말도 많이 참고 표현도 자제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이 심한 거죠. 충청도에서 조금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이 심하다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시장은 과거 독재 시대 때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대표예요. 그 대표와 함께 일을 하라고 대표 혼자서 혹시 어떤 오류나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의원들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때때로는 시민들과 직접 소통도 해가면서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생활정치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불통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런 과정이 별로 안 보입니다. 단적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어떤 예산이 있었는데 본인이 예산을 세우고 의회에서 다 심의 의결까지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이 예산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을 안 해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주주의 가치와는 대립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추경합시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야 그분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도 이거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고집을 부립니다. 이건 독선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은 법이 그래야 되는 것처럼 행정도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본인이 현수막을 걸었으면 다른 사람도 걸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안 걸면 다른 사람도 안 거는 거예요. 본인 것도 법에 저촉되었다라고 하면 본인에 대해서도 과태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옛날 독재 시대 때 내 맘대로 행정이다 이런 비판도 받고 있어서 아산시 정도 규모가 되는 시에서 어떻게 이런 행정을 할 수가 있나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저는 소통의 자세로 좀 더 겸손하게 그리고 행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이런 태도로 좀 바꿔나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참 안타까운 말씀 전해 들었는데요. 이제 잠깐 중앙 정치로 좀 시선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나 속하신 민주당이나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당 내부에서 혼선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일정 수준 영향이 없지 않으리라 보는데요. 현 상황에 대해서 견해 밝혀주신다면 어떨까요? 가장 혼란한 시기죠.
예. 그러니까 정치가 혼란한 시기는 두 시기가 있는데 한 번은 대통령 선거 시기, 네. 또 한 그렇죠. 번은 국회의원 선거 시기입니다. 예. 특히 국회의원 선거 때는 지역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끄럽고 복잡하고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면 그 정당은 이제 앞으로 그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어떤 그 충격이 큰 예. 그리고 또 결실이 클 수 있는 이런 선거인데 현재 정치판 모두가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저도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제 체제에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극복해 나가는 첫 번째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여당이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대통령의 일방적인 그 생각 가운데에서 대통령만 바라보는 힘없는 여당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동시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국회 의석수는 많습니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고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고 한 상황 속에서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정치는요, 싸움은 말로 하는 거고 성과도 말로 내는 거예요. 그 말의 성과가 구체적인 행정 과정으로 결실을 맺어서 우리 시민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화가 여야가 없으니까 저는 정말 걱정입니다. 예. 이런 상태로 정치가 실종된 상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암담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총선 때 많은 변화와 혁신을 줘야 되는데 여야 모두 아마 우리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고 있는 뭐 국민의힘 쪽으로는 뭐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신당 장당이라든지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그 당대표 사퇴 그리고 나서 뭐 칩거 이러면서 당 변화를 어떻게 가져와야 되느냐 장관들 차출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복잡한 과정들 이것들이 일방적으로 정당 승리를 생각해서만 짜여지는 일종의 선거 예. 전술이 아니라 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인재들을 등용하는 과정으로 만들 것이냐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략된 것 같아서 아쉽고 뭐 제가 속한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의석수가 많다 보니까 몸집이 좀 비대해요. 그래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 눈에 바로바로 이렇게 띄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지난 10월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국민의힘은 매우 크게 패했고 민주당은 대승을 거뒀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는 상대적으로 책임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안주하다가는 총선 때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야 모두 선거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국민들의 삶에 맞춰져 있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예. 이런 총선도 그런 한 과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저희 나라가 이제 많이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거든요. 좀 위원장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치로.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천안TV 시청자분들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골치 아픈 정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정치는요 말로 싸우는 겁니다. 말로 싸우지 않으면 정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얼마든지 싸우게 그리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얼마든지 여야가 싸울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더 좋은 정책이 아닌 나쁜 정책을 이야기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야단도 쳐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총선 가까워지면서 정치가 더 시끄러울 텐데 저는 민주당 충남 도당위원장으로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을 민주당 안으로 담아내기 위한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정무보좌관으로서 대통령 시각에서 국민을 바라보는 일도 해봤고 그리고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서
국회 시각과 국민들의 시각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해봤습니다. 동시에 정치 패널로 활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생각과 그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경청해야 되는지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충남 도민 여러분과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은 믿을 만한, 조금은 희망을 볼 만한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복귀양 위원장님의 이름처럼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좋은 정치,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희망찬 정치인의 행보 저희도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